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스타2 테크니컬 데이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폴스타2는 전륜구동 모델, 듀얼 모터 모델. 처음에는 여기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고 출력이 170마력이나 차이 나서 전부 다 듀얼 모터 모델로 갔고 또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대였는데 보조금이 올해부터 5,500만 원 내려가서 고성능 모델은 보조금 10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격이 그래서 올랐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해서 이 폴스타2도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고성능 모델만 올렸습니다. 3%. 전륜구동 모델은 5,490만 원으로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데 듀얼은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49만 원, 99만 원 이런 식으로 25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총 한 440, 450 가격이 올랐습니다. 보조금 떨어지는 부분과 가격 인상분을 이제 더하면 듀얼 모터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이 좋은 차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모델은 모터 특성, 감속비 이게 다 다릅니다. 전륜구동 모델은 231PS니까 10.51대 1을 써서 가속력을 좀 좋게 좀 떨어지는 출력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최고속은 시속 160km로 제한이 됩니다. 모터 회전수가 13,000rpm도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모터 모델이 시속 204km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속비는 8.57대 1을 사용을 합니다. 제로백은 4.7초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의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모델을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폴스타2를 구입하실 것 같으면 전륜구동 모델은 성능적인 그리고 또 가격 대비 가성비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으니까 가격 폭이 조금 더 나기 때문에 이걸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성능 필요 없다 그러시면 뭐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테크니컬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장이 4606, 아이오닉 5에 비하면은 3cm 정도 짧습니다. 폭은 1860, 요것도 3cm 정도 좁네요. 전고는 1479, 세단형이니까 좀 낮죠. 공차 중량이 2145kg, 아이오닉 5는 CUV인데 2020이니까 100kg 정도를 좀 더 감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아이오닉 5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베이스가 2735. 요게 문제죠. 전작은 아이오닉 5랑 비슷한데 휠베이스가 2735니까 26.5cm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휠베이스, 실내 공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그냥 만들어진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용 플랫폼이라 그러면은 전기 모터 그다음 배터리 특성에 맞게 플랫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4,600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2.9m 정도까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 여러분들이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실내 공간하고 직결이 됩니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 아니면 뭐 부부 간에 둘 타고 다니시는 분이면 후석 사용할 확률이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뭐 패밀리 용도라든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기저항계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0.28 그리고 타이어 245, 4519를 기준으로 외경은 703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듀얼 모터 모델의 출력은 300kW, 페어드 스테어 케어로 408마력, 전륜 모델은 231PS.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감안하면은 듀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듀얼 모터는 이제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없으니까 보조금 때문에 좀 가격 차이가 나서 난 성능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전륜으로 가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각자 알아서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출력 범위가 4,500rpm에서 13,000rpm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660Nm, 정토크 제어 구간이 0에서 4200rpm 구간까지입니다. 이런 모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는 78kWh, 이게 글로스입니다. 전체 탑재 용량이 정도고요. 넷이 75kWh. 그러니까 글로스 대비 넷 3kWh, 이 정도 여유밖에 없네요. 3.9% 정도, 4%가 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전 속도 저하가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 저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150kW 최대 충전 속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10에서 80% 급속 충전이 되는 요 구간을 보니까 평균 100kW 정도, 그 정도의 평균 속도를 내더라. 그래프를 보시면은 리튬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는 하는데 떨어지는 그래프가 조금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정학적으로 공식적인 뭐 수치라기보다는 미디어에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글로스 대비 넷이 넉넉하지가 않다. 보통 한 6, 7% 정도 잡고 많이 잡으면 10%까지도 그 여유를 잡거든요. 그렇게 넉넉하게 잡게 되면 아무래도 발열 제어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충전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충전을 할 때 온도가 35도, 36도, 뭐 37도 요 선에서 계속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넘겨버리면 전력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온도가 오르게 되면 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을 좀 줄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토크 구간까지는 시속 65km까지고요. 정출력 구간은 시속 70에서 201km까지입니다. 전륜구동 모델은 시속 160km밖에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자, 변속비를 보시면은요, 8.57대 1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속은 시속 204km입니다. 그러면은 타이어 외경과 최고 속도 그리고 변속비를 기반으로 해서 모터 최대 회전수를 계산해 보면 13,191입니다. 정출력 구간을 보면 13,000rpm까지거든요. 그러면 요걸 속도로 환산하면 201km까지인데요. 거의 뭐 최고속에 해당하는 그 구간까지는 속도를 힘있게 올린다. 뭐 그러니까 뭐 최고속까지 도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모터 RPM 수치가 대중차 수준에 불과한 13,000rpm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408ps나 되는데 출력 대비 차체 사이즈나 공차 무게 대비 성능이 그다지 좋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로백 수치도 400마력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4.7초면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고요. 최고속도 204km면은 뭐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그 정도의 성능이다. 폴스타2의 전기 모터는 전륜 듀얼 모두 발레오 지멘스 회사, 발레오와 지멘스가 합작으로 설립한 전기차 V시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최신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모터를 3세대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세대에 해당하는 모터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세대 중에서도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난 모터 스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보에서 파생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름 프리미엄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중비 킬로와트당 7kg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1PS당 한 5.1 정도 나오죠. 계산해 보면. 자,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환경부 기준 334. 주행거리도 상당히 좀 전비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듀얼 모터 감안하더라도 한 300 중후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 전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이 4시 가용 용량이 75kWh에 비해서 보면 조금 주행거리 부분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시면은요, 일단 이 모델은 내연 자동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내연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했을 때 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 대비 휠베이스, 실내 공간 떨어지고요. 배터리 구조도 이렇게 T자 형태로 좀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평평하게 배터리를 아랫부분으로 해서 공간을 이렇게 되면은 그 2열 좌석에 턱 같은 거 생기고요. 1열 좌석에서도 실내 공간 그 수납함 같은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모터의 출력 특징도 고성능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고요. 배터리 글로스 대비 넷, 이것도 충전 속도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확정이 아닌데요. 발열 제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만큼 화재 위험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는 있다. 이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의 특징들을 알고 선택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행거리. 그래서 성능보다는 주행거리가 중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전륜으로 가셔야 하는데 10.51대 1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낮은 출력에서 최대한 가속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고속력을 포기한 이런 특징이다라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출력 대비 408마력에서 보조금 100%를 받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보조금도 100% 받을 수 없고 전반적으로 옵션을 올린즈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좋은 옵션들을 다 빼놨으니까 이런 옵션들을 감안해 보면 가격 인상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살지 말지는 직접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보고서 결정하시는 분은 구입하시는 분이 타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 느낌이라는 것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성능적인 분석과 가격적인 가치, 상품성을 분석해드리면 요걸 기반으로 타보시고 나서 나한테 이게 특징이 그래도 맞는가, 아니 맞지 않는가, 그리고 실내 공간이 나한테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가성비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취향,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야 나는 가성비가 좋아, 나는 가성비가 좋지 않아,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폴스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